네, 금요일에 함께하는 현장 엑스레이.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UNS 하우징의 이승훈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엑스레이에서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방송을 맡은 UNS 하우징의 이승훈 본부장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부동산 정보와 좋은 투자 현장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좋은 현장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알물 저희가 더 키워야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이슈 브리핑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승훈 본부장님께서 지금 더 좋은 아주 유익한 정보들을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정보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 준비한 이슈 브리핑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부분과 부동산 세금에 대한 부분 그리고 투자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다음 주 중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개편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크게 시장 가격과 공식 가격으로 나눠지는데요. 시장 가격은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시세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10억에 팔고 싶다. 부동산에 내놓으면 사려는 사람들이 와서 누구는 조금 깎아달라, 누구는 좀 더 주겠다 해서 거래가 되겠죠. 이렇게 공급자와 수요자가 만나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가격이 시장 가격입니다. 다른 말로 시세와 실거래가도 있겠죠. 호가라는 것도 있습니다. 호가는 말 그대로 부르는 가격인데 우리 집을 15억에 팔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호가가 되겠고 호가는 정확한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호가가 실제로 거래가 된다면 바로 실거래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시장 가격은 알겠고 공식 가격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알려면 부동산 세금에 대한 이해가 간단히 필요합니다. 부동산 세금은 크게 거래세와 보유세로 나눠집니다. 거래세는 주택을 사고 팔 때 내는 취득세와 양도세가 있습니다. 이런 시장 가격으로 거래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매우 정확하겠죠. 내가 실제로 산 금액, 판 금액을 가지고 세금이 나오니까요. 하지만 가지고 있는 동안에 내는 세금인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인데 이 보유세를 시장 가격으로 부과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유는 우리 집은 10억에 거래가 됐는데 우리 윗집은 금매로 나와서 9억에 거래가 됐고 우리 옆집은 시장이 좀 좋을 때 거래가 돼서 12억에 거래가 됐다고 가정하면 종부세나 재산세를 다르게 부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공식 가격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제도 개편 로드맵을 발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유세나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 가지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 공식 가격의 산정 절차나 근거가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자료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표한 자료가 격차가 역대급으로 벌어지기도 했고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등 일부 공동주택의 공식 가격이 통째로 정정되는 등 산정 오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뢰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의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실화율의 상향, 그다음에 공시비율, 공정가액 시장 비율이라고 하는 공시비율의 폐지, 심사 기능의 확대가 주요 안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시가격에 우리가 민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보유세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종부세 납부 기간입니다. 지금도 납부 기간이죠. 올해 15일은 주말이 껴있기 때문에 16일 월요일까지 납부 기간이 되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종부세 고지서 폭탄이 날라왔다, 세금 폭탄을 맞았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는 어떨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과세 표준만 보고 우리 아파트가 10억이니 세율이 1%, 따라서 종부세를 1,000만 원 내는 게 아니냐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요. 이거 아니겠죠. 말씀드린 공식 가격에서 공제 금액 1주택은 9억, 2주택 이상은 6억 원의 공제를 받습니다. 이건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12억이 되겠죠. 또 공정시장 가격 비율은 올해는 85%, 매년 5%씩 상승할 예정인데 올해는 85% 금액을 기준으로 이 과세 표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과세 표준에 따라서 세율과 누진 공제가 산정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많은 계산 공식으로 인해서 최종 납부할 세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실제로 납부 세액이 어느 정도인지 사례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 연남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은 2018년 공식 가격이 12억이었습니다. 2019년에는 24억으로 많이 올랐는데요. 실제로 보유세는 458만 원, 460만 원 정도에서 올해는 687만 원으로 이 퍼센트 상승률만 본다면 50%로 세금이 50% 올랐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이 오른 수치인데요. 실제로 이 공식 가격은 24억이라는 말은 이 금액이 실제 실거래가는 30억 이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폭탄일지는 내가 30억 주택을 갖고 있는데 작년에는 460만 원 보유세를 냈는데 올해 200만 원을 더 낸다. 이게 정말 폭탄일지는 물론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시가격이 늘었다는 말은 이 시세가 올라서 내 부동산 자산 가치가 늘었다는 희소식이 되겠는데요.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보유세 폭탄이라더라. 양도세를 다 가져간다고 하더라. 나는 부동 투자 못하겠다. 이런 말씀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좋은 부동산에 투자해서 시세가 올라서 양도 차익이 나서 양도세를 좀 냈으면 좋겠고요. 유망 지역을 선점해서 공시가격이 올라서 보유세를 좀 더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편법이나 탈세를 하면 또 안 되겠죠. 요즘 감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부동산 세테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금을 줄이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 정보나 너무 과장된 내용에 현혹되지 마시고 실체를 파악하고 정확히 분석할 줄 아는 눈을 가지셔야 성공 투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슈 브리핑 정리하겠습니다.